자, 이제 2011년도 1회 문제 1번입니다. 사용전압이 22.9kV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 내일면상. 자, 일반적입니다. 모든 전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 노면상 6m죠. 내일면상 6.5m는 철도입니다. 정답이 6.5m인데 여기 22.9kV 뿐만이 아니고 자, 특고압, 그 다음에 고압, 그 다음에 저압, 강색차선, 그 다음에 뭐 통신선 어떤 전선이든지 철도를 횡단할 때는 6.5m 이상의 높이를 갖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사용하는 전압이 이제 160kV를 넘게 되면 160kV 이하가 철도 내일면상 6.5m예요. 근데 만약에 160kV를 초과하는 경우는 6m에다가 아니지 6.5m에다가 10kV 단수마다 가산해야 됩니다. 10kV 단수. 그래서 이제 160 기준으로 6.5m의 단수마다 가산하게 되죠. 여기서는 22.9kV니까 6.5m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시가지에 시설하고 있는 고압 가공 전선으로 경동선을 사용하려면 그 지름은 얼마가 되냐. 여기서 가공 전선 굵기 있잖아요. 요거 한꺼번에 외워야 되죠. 가공 전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은 당연히 경동선을 쓸 것이고요. 이 가공 전선은 사용하는 전압이 400V 미만으로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400V 미만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그때 전선 굵기는 3.2mm. 물론 이건 지름입니다. 직경 이 3.2mm 인장 강도가 3.43kN이죠. 요거 이상짜리 경동선을 사용해야 되죠. 만약에 사용하는 전압이 400V 이상 저압이거나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었을 때, 우리 문제가 지금 여기서 고압 물어보고 있죠. 고압이었을 때 이때에는 자, 시가지인 경우가 시가지가 직경 5mm짜리를 사용해야 되고 인장 강도가 8.01kN이에요. 그 다음에 시가지가 아닌 경우는 직경 4mm짜리를 쓰고 인장 강도가 5.26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압 고작 가공 전선. 특고압일 경우에는 단면적, 여기는 22짜리가 단면적입니다. 단면적 22mm 제곱 이상 22 인장 강도가 8.71이죠. kN. 요거 이상짜리 경동선 써야 되는데 일단은 특고압은 22 요거 놔두고 고저압이었을 때 항상 가공전선은 400V 미만으로 질문하면 3.2.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절연전선으로 썼을 때 절연전선으로 사용하면 2.6mm이고 인장 강도가 2.3kN이죠. 그래서 400V 미만은 절연으로 물어봤으면 2.6 아니면 3.2. 400V 이상이나 고압은 시가지이면 5 아니면 4 이렇게 답변해요. 다시 한번 가공전선 굵기입니다. 400V 미만은 절연자가 핵심이에요. 절연전선 2.6 아니면 3.2. 400V 이상하고 고압은 시가지가 핵심입니다. 시가지이면 5 아니면 4 이렇게. 여기서는 고압 가공전선로에 시가지란 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선은 5mm짜리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4번이 답이에요. 다음 3번 문제. 중량물이 통과하는 장소에 비닐 외장 케이블을 직접 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 여기서 매설 깊이, 여기서 땅 속에 매설 깊이를 물어볼 때, 질문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직접 매설식 케이블을 직접 매설식으로 묻을 것인지 관로로 묻든지, 직접 매설식으로 물어볼 때에는 1.2m죠. 그러면 관로식은 얼마냐? 관로식은 1m예요. 같이 외워야 돼. 그래서 문제를 보고 중량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매설 깊이는 직접 매설식인 경우는 1.2, 관로식인 경우는 1m 이렇게 외우고, 이런 것들은 전부 차량 등 중량에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만약에 차량 등 중량에 받을 우려가 없으면
관로식이든 직접 매설식이든 0.6m로 해야 되죠. 일단은 요 1m짜리하고 1.2m짜리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게 먼저입니다. 정답은 3번이 답이에요. 다음 4번. 특고압 옥내 전기 설비할 때, 시설할 때 특고압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전압은 몇 킬로볼트 이하가 되느냐. 트레이 공사에 의하지 않는다. 위험도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특고압 옥내 배선은 100킬로볼트를 넘으면 시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옥내 배선은 100킬로볼트 이하 미만에서만 설치해야 되고 만약에 그걸 넘게 되면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100킬로볼트 이상은 트레이를 설치해야 되고 100킬로볼트가 되지 않으면 일반 케이블로 시설할 수가 있는데 정답은 100킬로볼트. 일단은 특고압 옥내 100킬로볼트 이렇게 외우세요. 이게 편합니다. 정답은 1번. 다음 5번. 사용 전압이 170킬로볼트일 때 울타리 담등의 높이하고 울타리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는 얼마냐. 자, 특고압 이격거리는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특고압 이격거리가 나오면 이 세 가지 6 더하기 0.12, 그 다음에 3 더하기 0.15, 그 다음에 2 더하기 0.12 이렇게 이제 외우게 되죠. 여기 6 더하기 0.12 여기에 해당되는 건조물과 건조물이 아니라 지표상 높이죠. 지표상 전선 지표상 높이나 기계기구 지표상 높이나 또는 울타리를 설치한 다음에 울타리까지 가는 거리와 높이 합계나 기준이 되는 전압이 얼마라고요? 160kV라고 그랬죠. 여기 3 더하기 0.15는 건조물을 만나거나 또는 도로 등하고 접근할 때 기준 전압이 35kV라고 그랬죠. 여기 2 더하기 0.12는 이 두 가지가 아닌 경우다 그랬습니다. 아닌 경우 기준 전압 60kV죠.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는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등까지 거리까지 합계를 물어봤으니까 6 더하기 0.12가 적용이 되죠. 그러므로 6 더하기 0.12 곱하기 단수는 암산해도 돼. 170에서 160을 빼게 되면 10단수밖에 아니죠. 10으로 나누면 여기가 1단수가 나오죠. 여기 1단수가 나오니까 당연히 1 곱하면 1단수니까 당연히 1 곱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6.12가 정답이 되죠. 그래서 6.12 4번이 답이죠. 이건 이제 여기 사용하는 여기 170kV를 여러 가지 형태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 계산법을 익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6번. 특고압 가공 전선이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고 교류 전차선 위에 시설하는 경우 지지물로 A종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했다면 특고압 가공 전선로 경과는 몇 메타 이하로 해야 되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교류 전차선 교차하는데 항상 전차 특고압 가공 전선, 요 가공 전선 있죠? 가공 전선은 교류 전차 교차하는데 전차선 위에 시설해야 되죠. 참고로 생각 한번 해보면 전차선 아래에 전선이 들어갈 수가 없죠. 전차선, 가공전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그냥 외울 때는 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과 교차할 때 이렇게 외우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은 여기 전압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류전차선 위에 교차하고 있는 사용전선은 38mm 제곱을 사용해야 되고 만약에 38mm 제곱을 사용하지 않으려면은 조가선 38mm 제곱으로 조가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가선을 시설해야 돼요. 38 이상을 쓰고요.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고압인 경우는 보안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보안공사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38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경관이 있죠. 경관은 A종이나 목주 같은 경우는 60m 이하로 해야 되고요. 60m 이하고 B종 같은 경우는 120m 이하로 합니다. 그래서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고 있는 가공전선은 당연히 전선은 38이요. 그 다음에 경과는 A종이나 목종은 60이며 B종은 120 이렇게 딱 부러지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A종 경과는 60이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차선에 관련된 경과는요. 여기 B종만 120이고 다 60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60m 이렇게 외워 딱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답이군요. 다음 7번 문제.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체 부분 및 지중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 부분은 몇 종 접지 공사하느냐. 원래 외암이나 피복 금속체 접지는 보통 접지는 전압이 주어져야 되죠. 400V 미만이 3종, 400V 이상은 특별 3종, 그 다음에 이제 고압하고 특고압은 1종 이렇게 외우는데 여기는 전압이 없네요. 자, 여기서 땅 속에 있거든 지중해 있는 거죠. 암거 등의 지중전선에 사용하고 있는 금속체 부분들이죠. 그러면 땅 속에 있는 금속체 부분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어떤 전압이든 3종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에 있는 금속체 부분들은 항상 3종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전압이 없네가 아니라 지중해에 있는 금속체 부분은 제3종 접지 공사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외워야 됩니다. 다음 8번 최대 사용 전압이 23kV인 권선으로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의 전로에 접속되는 변압기 권선의 절연내력 시험. 여기서 핵심이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이죠.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일 때에 시험되는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 사용 전압에 최대 전압 사용 전압 곱하기 0.92배 하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다중접지만 나오면 물어보는 문제 전압에 대해서 몇 배 해라? 0.92배만 하시면 바로 답이 됩니다. 그러면 0.92배면 23 곱하기 0.92배. 계산 누를 것도 없어요. 이것보다 작은 거 찍으면 되죠. 21.16. 정답이 21.16이 되는 것을 계산기 안 눌러도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9번 문제. 버스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 대한 설명으로 시설로 잘못된 겁니다. 버스 덕트 공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된 것이에요. 일단 환기형 덕트는 끝부분을 막는다. 자, 끝부분을 막아주는 이유는 먼지 같은 것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막아야 될 것 같고요. 400V 미만인 것은 여기서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덕트는 2종이 아니라 3종 접지 공사해야 되죠. 항상 400V 미만은 3종 접지, 400V 이상은 특별 3종 접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 2종이 아니고 3종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덕트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덕트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끝부분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 특 3종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이 400V 미만은 3종을 해야 되는데 2종 했으니까 2번이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직류 전기철도용 전차선로에서 절연 부분과 대지 간의 절연 저항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궤도 연장 1km마다 가공 직류 전차선에서 몇 밀리암페어를 넘지 않느냐. 자, 여기서 직류 전기철도가 되든 직류식이든 교류 전기철도든 강색 차선이든 자, 사용하는 전압이 직류일 경우에서는 DC 1500V를 사용하죠. 교류일 경우에는 교류 25kV 사용하죠. 그 다음에 강색 차선은 교류 저압을 사용하고 있죠. 자, 직류든 교류든 여기에 절연 부분하고 절연장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누설 전류는 어디나 요 누설 전류 값은 항상 어디나 궤도 연장 1km 내에서 10mA가 넘으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전기철도에서 절연을 하기 위해 누설 전류 물어보면 10mA/km 이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기철도에서는 절연을 하기 위해 절연장을 계산하기 위해 누설 전류의 값은 km당 10mA가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단서 조항에서 강체 조가식은 제외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기본입니다. 기본.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기본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